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칼럼이에요. 지혜가 담긴 글이죠. 주제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마을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외로움,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여기서 어쩌면 우리 시니어 세대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보면 마을이나 공동체 이런 말 자체는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좀 엄두를 못 내는 분위기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냥 어색하게 인사만 하거나 아니면 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사는데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허다하죠. 이런 마을 없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독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이 칼럼이 그냥 감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특히 그 루이즈 페리라는 영국 작가 시각하고 또 통계 자료 같은 걸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같이 고민해 본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김영래 편집장님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사라진 마을의 의미,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지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칼럼이 일단 가장 먼저 짚는 건 역시 마을 없는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집이랑 집 사이는 물리적으로는 엄청 가까워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다는 거죠. 정말 바로 옆집에 몇 년을 살아도 이름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흔해졌잖아요. 정확합니다. 칼럼에서 그 루이즈 페리 말을 인용하는데요. 어, 우리는 공동체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딱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의 본질적인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연결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거죠. 네. 그런 열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랄까요? 그렇죠. 괴리감. 그런 게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컬럼에서도 은퇴하신 시니어 세대의 고립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인용된 통계청 자료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10년에는 한 54만 명 정도였는데 2025년 예상치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거의 뭐 15년 만에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근데 칼럼은 이 숫자를 그냥 인구 구조가 변했다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돌봄의 해체 현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농경사회나 아니면 초기 산업사회만 해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끼리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했잖아요. 네, 그랬죠. 품앗이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애가 아프면 옆집 할머니가 봐주기도 하고 뭐 큰일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돌봄이라는 게 점점 가족 밖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돈으로 사는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맺음,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분석이에요. 아, 돌봄의 해체.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돌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연결 같은 건 좀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군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되게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칼럼은 이 생각이 사실 환상에 가깝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나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자녀나 이웃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기대게 되잖아요. 사실 청장년기에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사는 거고요.
근데 이 독립이라는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는 걸 자꾸 잊게 된다는 거죠. 네, 네. 혼자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서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제 사례가 칼럼에 나오는데요. 그 루이즈 페리 친구인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한 실험 같은 거예요. 아, 네. 그 이야기 흥미로웠어요. 남편이랑 아이 둘, 그리고 뜻맞는 친구 2명이랑 같이 큰 집을 하나 구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죠. 생활비도 같이 내고, 애들도 같이 돌보고, 밥이나 집안일도 나누고. 칼럼에서는 이걸 작은 수도원 같은 공동체라고 표현했던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엘리자베스 사례가 현대사회가 좀 잃어버린 함께 사는 기술 혹은 뭐 함께 사는 지혜랄까요? 그런 가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돈 아끼려고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각자 독립성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보이는 뭐 궁동주거, 코어하우징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협동조합, 주택 같은 움직임들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립이나 외로움의 해답을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관계의 회복. 이건 점에서 칼럼이 특히 여성하고 돌봄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죠. 루이즈 페리가 아이 키우는 일은 원래 한 여성의 일이 아니었다. 공동체의 일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혼자 애 낳고 키운 게 아니라 경험 많은 여성들, 특히 할머니 세대의 도움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할머니 가설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죠. Grandmother Hypothesis. 아, 네. 저도 그거 흥미롭게 봤어요. 왜? 우리 인간 여성은 다른 영장류 암컷들하고 다르게 꽤 오래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 가설은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딸이나 며느리가 낳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손주들을 돌봐줌으로써 자손의 생존율이나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다시 말하면 세대 간의 돌봄이라는 게 그냥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거의 뭐 진화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진 본능에 가깝다. 이런 해석이죠. 할머니의 존재가 인류 진화에 엄청 중요했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그런데 칼럼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중요한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확 약해지거나 아예 끊어져 버렸다고 진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주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는 그냥 젊은 부모, 특히 엄마한테 다 몰리고 반대로 시니어 세대는 은퇴자라는 이름으로 사회활동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뭔가 역할도 잃고 외로워지기 쉽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 젊은 부모는 너무 지치고 노년층은 외롭고 무력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연결이 끊어지면서 양쪽 다 힘들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칼럼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하고 딱 연결되는 겁니다. 끊어진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도 의식적으로 다시 이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이 어느 한 세대한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공유되는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돌봄의 순환. 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험이라 지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손주 세대한테 흘러가고 또 젊은 세대의 활력이란 새로운 정보가 노년 세대한테 좋은 자극을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마을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최종적으로 바로 이 시니어 세대가 마을을 다시 세울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 또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진 시니어들이 먼저 다가가서 젊은 세대를 좀 품어줄 때, 이 차가워진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시니어 세대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제언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개념으로 돌봄의 윤리라는 게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산다는 건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나 역시 다른 누군가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지라는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권리이자 의무군요. 그렇죠.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나 프라이버시는 조금 제약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 소속감, 안정감 같은 걸 얻게 된다는 거죠. 컬럼은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마을의 윤리고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현대사회에 특히 페미니즘 쪽에서는 여성의 독립이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잖아요. 컬럼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러니에 대한 지적이죠. 여성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얻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과거의 여성들을 지탱해주던 관계망들, 예를 들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아니면 이웃 아주머니들과의 관계 같은 건 오히려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보다 오히려 기댈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 오는 고립감이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엘리자베스 사례처럼 마을이라는 게 원래 완벽하거나 항상 편리하게만 한 곳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때로는 간섭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만 외롭지 않다. 네. 그리고 그런 관점은 비단 젊은 여성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컬럼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남한테 패 끼치기 싫다, 짐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많이들 그러시죠. 물론 다른 사람 배려하는 좋은 마음에서 나온 거겠지만 때로는 이런 너무 강한 독립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걸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죠. 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폐를 끼치고 그 폐를 기꺼이 감수하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고 자라난다고요. 와, 그 말 정말 인상 깊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독립적인 상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추구하는 건 어쩌면 관계의 끝, 그러니까 고립을 스스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인 것 같아요. 관계는 서로 폐를 끼치는 과정 속에서 자란다. 이 말이 참 강렬하게 와닿네요. 그렇다면 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과거의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콜럼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 농경 사회나 산업 사회 때의 마을하고는 다른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두 번째 마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전에 마을 공동체 기능을 좀 했던 직장, 교회, 학교, 시장 이런 네트워크들은 이제 대부분 그냥 기능적인 관계 중심으로 바뀌거나 약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할 두 번째 마을은 이런 기능 중심이 아니라 의미와 정,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감, 서로 돌봄, 삶의 가치 공유 이런 걸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을. 개념이 흥미롭네요. 기능이 아니라 의미와 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콜럼에서는 몇 가지 실제 시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긍정적으로 언급해요. 예를 들면 시니어들이 같이 모여 사는 코하우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공간하고 공유 공간이 같이 있는 형태죠. 네네, 코하우징. 이나 여러 세대가 같이 이용하면서 식사도 나누는 공동식당,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건강 상태 살피고 돌보는 마을건강센터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복지 서비스 부족한 거 메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보건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 보건장치요. 네. 특히 모든 게 비대면 디지털로 가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 손길, 눈빛이 직접 오가는 이런 인간적인 접촉과 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술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일리가 있네요. 칼럼은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되나요? 칼럼은 글 처음에 인용했던 그 루이즈 페리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맺어요. 마을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간섭이 많고 불편하며 시끄럽기도 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을에서는 외롭지 않다. 그 말이군요. 네, 이 말이 이 칼럼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니어 세대가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 또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두 번째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게 바로 이 고립감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서 사라진 마을이라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마치 시대정신처럼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약간의 불편함이나 간섭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실천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완벽한 독립이라는 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기꺼이 폐를 끼치고 또 기댈 줄 아는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더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길에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 세대가 정말 중요한 촉매제이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적인 시사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건 시니어 세대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주고 또 젊은 세대에게는 잃어버린 공동체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서로에게 좋은 길이 그릴 수 있겠죠. 이 칼럼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함께라는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당신은 잃어버린 마을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아주 거창한 계획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보는 것. 아니면 주변의 젊은 세대가 좀 힘들어 보일 때 다가가서 밥 한 끼 같이 할까? 이렇게 먼저 손 내미는 작은 용기. 이런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작은 시도들이 중요하죠.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마을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과 함께 주변을 돌아볼 새로운 시각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